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체 공휴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품목들은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에 대해서 4강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밭작물, 과수 품목, 대부분의 농작물 재범의 품목들이 수학 감소 보장 방식으로 피해를 구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구하는 방식이 결국은 수확량을 구해 가지고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를 피해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수확량을 구함에 있어서 과연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하는가를 우리가 큰 틀로 논작물, 밭작물, 그리고 이제 과수 작물 를 포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무게를 측정해서 하고 그리고 그 조사 대상 그 면적과 조사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수확량을 구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사하지 않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에 대해서는 그것을 뭡니까? 아무런 수확량에 그 산정하지 않아 버리면 오히려 100% 피해로 산정되기 때문에 스캔에 따른 평년 수확량 값을 적용해가지고 환산 수확량으로 산정해서 그 값을 조사한 수확량과 더해가지고 최종 수확량을 산정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두 강으로 나눠가지고 논작물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이제 계산형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그걸 갖고 이제 두 강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는 병충해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피해율 공부를 했죠.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은 다 평수 1미평 요 산식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감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요. 병충해 감수량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시켜줘요. 병충해 피해 입은 감자에 대해서는 그는 피해니까 그렇죠? 피해율에 더 업을 시켜줘야 되니까 플러스 해 갖고 병충해 감수량을 플러스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로 피해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 산식에 그렇죠. 병충해 인정 비율을 곱해서 뭡니까? 최종 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벼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뭡니까? 특약을 가입하면 흰줄 속에서의 몇 벼, 7종에 대해서 보장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장해 주는지는 전혀 산식이라든가 뭡니까? 피해율 산식이라든가 보험금 산식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특약을 가입하면 어떻게 보상해 주지? 하고 여러분들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의문을 여러분들한테 해소시킨과 동시에 왜 조사 대상 면적이 중요하고 미보상 면적은 왜 그것을 평년 수확량 값을 산정해서 최종 수확량에 합산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기 위해서 병충해 피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스이란 의미하고 기준 함수율 요 의미가 뭔가 요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오직 이 병충해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 이걸 갖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게 아마 이제 교재 39면에 있는 도표 일부분을 제가 이제 오래 붙여서 지금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현재 발표된 농구본에서 발표된 이론서에는 병충해 단독 사고일 경우는 병충해 최대 인정 피해를 70% 적용한다. 이게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제가 왜 이렇게 기술을 해서 이론 교재를 편집을 했냐면 이게 약간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누락된 거예요. 이론서 편집하는 선생님께서 누락을 시키고 발표를 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쉽게 말해서 병충해 피해가 피해만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피해율이 만약에 한 80%, 90%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그것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지 않고 최대 인정해 주는 건 70%다. 요 정도는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돼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서에는 조사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만 뭡니까? 열심히 기술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병충해 뭡니까? 단독 사고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있도록 한다 하고 그렇게 이론서에 있지만 그 왜 단독 사고인 경우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독 사고로만 피해가 났는데 피해율이 70%가 넘을 때는 70%만
한도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고 필요 없는 부분만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아무리 공부해 봐봐야 우리가 문제를 계산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은 다른 거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만이 그렇죠. 계산의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 병충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고 보험가입 면적 1,000스퀘어미터다. 자기 부담비율 10%를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퀘어미터당 평년 수확량은 10kg이 되겠네요. 그죠? 요 딱 보면, 그죠? 1스퀘어미터에서 10kg 정도가 뭡니까? 수확량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농지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럼 강풍 당연하게 자연재해니까 보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태풍이 아니고 강풍 14m/s 이상의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강풍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풍 피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뭡니까? 피해를 입었지만은 벼가 수확하는 것도 있겠죠. 수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피해를 입은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여기서 수확량이 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해 가지고 조사를 할 겁니다. 그죠? 표본 권한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원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 5,000kg 정도가 생산이 되겠죠. 스퀘어미터당 10kg이 뭡니까? 예정되어 있는 농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피해를 입다 보니까 조사해 봐 보니까 표본 권한을 설정해서 조사해 봐 보니까 4,000kg이 됐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또 이제 뭡니까?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한 반 정도는 500스퀘어미터는 돌병 피해를 입어서 고사가 돼버렸어요. 다 그냥 벼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면적이 500스퀘어미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경우가 이제 왜 이제 뭡니까? 병충해 특약을 가입했다. 예, 가입했다라고 산정을 하고 우리가 가서 이제 손해평가를 할 때 손해조사,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가죠.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갈 때 이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 이 당연하게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를 입었지만 수확량이 여기서 발생이 되니까. 그렇죠?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시키는데 돌병 피해를 입어서 고사한 면적이에요. 어떻게 되죠? 보상하는 죄로 고사 면적. 이것은 뭐죠? 그렇죠. 고사 면적에 해당되죠. 그 실제 경작 면적에서 뭐죠? 예, 미보상 면적이나 타작물 면적이나 기수학 면적이나 고사 면적은 제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발생되는 그 면적은 500스퀘어미터를 조사해 봐 보니까 총 뭡니까? 4,000kg이 이렇게 뭡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확량은 4,000이죠. 여기는 수확량이 하나도 없을 거니까 고사해 버렸으니까 그죠? 예, 100% 피해가 됐으니까 수확량이 없을 거니까 조사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약을 가입한 경우는 결국은 수확량은 4,000kg을 우리가 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피해율 평수 1밀평 산식에 대입하면 이왕이면 미보상도 제가 같이 넣었습니다. 피해가 얼마입니까? 6,000kg. 그죠? 6,000kg이 피해됐는데 그 중에 10%는 인정 못해. 그러니까 10%인 600kg은 인정 못하니까 결국 5,400kg만 뭡니까? 피해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만으로 나누면 54%가 피해를 본 겁니다. 5,400이 킬로그램이 피해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해율이 54%가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요 자기 부담 비율 10%죠? 예, 그러면은 44%가 뭡니까? 보험금으로 지급되겠죠? 그러면 440만 원. 요렇게 이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동일한 이 상황에서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병충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은 면적이니까 이건 당연하게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병 피해를 입어 고사한 면적, 비록 고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죠? 돌병은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병충해 보상이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것은 그렇죠. 미보상 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쵸? 그래서 미보상 면적이 되니까 조사는 하지 않아요. 그쵸? 예, 그 기수학 면적,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고사 면적 모두 다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확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사한 수확량은 이렇게 4천이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제가 그 1강부터 4강까지 진행하면서 미보상 면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미보상 면적으로 분류되게 되면 결국은 이 면적에 대해서 뭡니까? 수확량을 뭡니까? 평균 수확량 값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환산 수확량 5,000kg. 왜냐하면 스퀘어미터당 뭐죠? 10kg이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곱하면 5,000kg이 여기서 이 면적에서 뭡니까? 도열병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5,000kg이 수확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뭡니까? 이 수확량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나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동일한 값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피해로 인정돼 버리는 거야. 예, 병충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나.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병충해는 보상 안 해주니까 보상하지 아니하는 죄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결국 뭐다? 미보상 면적. 피해를 입어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고산 면적을 다 미보상 면적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그냥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보상 면적이 과연 어떻게 수확량의 최종 뭡니까? 처리되는가. 요 미보상 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은 조사하지 않지만 환산 수확량으로 산정해서 이 5,000kg을 산정해서 뭡니까? 이 앞에서 조사된 면적의 수확량 값하고 합해버리는 겁니다. 합해서 결국은 9,000kg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가 아니니까 피해를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정된 수확량이 1,000인데 9,000이 수확이 된 겁니다. 그쵸? 예, 9,000이 수확이 되니까 결국은 얼마요? 피해는 10%, 1,000kg이 났겠죠. 1,000kg이 났지만 그 중에 10%는 인정 못해. 그러면 결국 900kg만 뭡니까? 피해량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확량 10,000원으로 나누면 9%가 되는 겁니다. 그쵸? 피해율이 이렇게 팍 떨어져 버려요. 예, 이렇게 9%가 되니까 결국은 가피자 공식에 대비하면 자기부담 비율보다 더 적어버리니까 결국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피해율과 보험금이 여기는 440만 나가는데 여기는 0원이 나가는 겁니다. 특약을 가입하지 않고가 차이가 발생이 됐죠. 어디서 발생이 됐어요? 뭐 무슨 산식에서 뭐 병충해 감소량을 따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죠. 조사 이 면적을 뭡니까? 고사 면적으로 볼 것이냐 미보상 면적으로 볼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늦어. 그래서 제가 미보상 면적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사 면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뭡니까 결과치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돌병으로 피해를 입어서 뭡니까 피해를 입은 면적이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수확량이 일정 부분이 발생되겠죠. 발생이 되지만 어떻게 되죠? 5,000kg은 발생이 안 되겠죠. 피해를 입었으니까 분명히 수확량이 적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조사상 면적에 포함이 되겠죠. 만약에 고사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죠?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것과 동일하게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합니다. 그렇지만은 5,000kg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뭐 2,000이나 뭐 3,000이나 이렇게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수확량이 산정되더라도 나머지 피해 입은 부분은 결국은 피해율에다가 뭡니까? 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피해를 입은 면적이 500스퀘어미터인데 쉽게 말해서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수확량이 감소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실질적인 수확량은 한 2,000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 면적에서 결국 뭐요? 우리가 수확량 잡을 때는 조사 대상 면적에서 아예 빼놨다가 이 면적은 수확량 조사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넣고 이 뭐죠? 그 돌병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5,000kg이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미보상 면적으로 하는 게 고사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떠냐? 뭡니까? 보상하지 않는 죄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고사한 면적은 무조건 놓고 미보상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보상 면적이 되니까 이것은 결국 이렇게 뭐죠? 수확량에 플러스 시켜서 최종 수확량이 당연하게 이렇게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고 이것이 수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피해율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이렇게 결과치가 나올 거예요. 이제 뭔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놓고 산식을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이제 뭡니까? 병충해는 어떻게 보장이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것이 이제 제가 카페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10회 강의부터 제가 시작을 했죠. 10회 때 요 내용을 강의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논작물 이제 뭡니까? 핵심 필수 암기사항 요 내용만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해갖고 예상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기출 문제가 9회까지 이렇게 봐보면 특별하게 뭐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10회 때 처음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바로 잘 봐보세요. 제가 이제 10회 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출제되기 직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하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똑같이 교사했더라도 변멸구로 고사했다 이러면은 이제 변멸구는 보상하는 병충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하는 죄로 고사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예, 이것은 고사 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특약을 가입했죠. 여기는 이제 특약을 가입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하 명칭으로 고사했다? 그럼 비록 고사했지만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죄잖아요.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니까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죄로 뭡니까? 고사된 면적이에요. 이 면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미보상 면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스퀘어미터당 평균 수확량값. 여기 보면 평균 수확량이 딱 나오죠? 0.75가 됩니다. 그죠? 스퀘어미터에. 그렇죠? 예, 3,000kg이 생산이 되니까. 그러면 0.75를 여기 곱해갖고 이것도 뭐죠? 따로 수확량에 뭡니까? 플러스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로 이렇게 최근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했지만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 PDF 파일도 제가 뭐 사진도 넣어가지고 각 뭡니까 보장 방식별로 하다못해 뭐 가축 재보험까지도 같이 그 안에 넣어가지고 제가 그 글로써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암기하는 공부를 하지 마세요. 저를 믿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내드린 내용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뭐 조사 방법이 어떻고 숫자 암기하고 이런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따로 이렇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논작물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 딱 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만 딱 공부하고 나면 계산형 문제가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는데도 마법처럼 풀릴 거고, 그리고 이제 출제 예상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이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조금 전에 제가 병충해 뭡니까?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는가? 이렇게 공부를 했던 내용이 그 10회 때 그런 문제로 이렇게 변형돼서 이제 출제되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뭐 똑같이 고사해도 뭡니까? 다 고사 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제가 생산비 보장 때부터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병충해 피해를 입어서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는 그 면적을 뭐요? 미보상 면적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오직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피해를 구하고 있으니까 병충해 피해를 입은 것은 보상 안 해주잖아요. 생산비 품목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요? 피해 면적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는 정상 면적에 포함시켜 버린 겁니다. 면적 피해를 구할 때도 그냥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거는 미보상 면적이 아니라 정상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뭡니까 그 행태를 갖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논작물에 그러면 그 수확량 산정할 때 진짜 필요한 요 내용이 뭔가 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